보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의 뇌를 설계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정해진 길을 가던 로봇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로봇은 여러 미래를 그려보고 가장 안전한 하나를 고릅니다. 로봇에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미리 그려주고 그 길을 부드럽게 따라가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평소엔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그 길 위로 툭 걸어 나오거나 누가 상자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경로만 충실히 따르는 로봇은 그 사람과 상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미리 그은 선에는 그 장애물이 없었으니까요. 붐비는 길을 걷는 우리를 떠올려 봅시다. 목적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마주오는 사람과 멈춰선 사람을 끊임없이 몸으로 비켜갑니다. 큰 방향으로 가는 일과 지금 이 순간 눈앞을 피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로봇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DWA가 바로 그 실시간 피하기를 맞습니다. 로봇의 길찾기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위층은 전역 계획기입니다. 지도 전체를 놓고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큰 경로를 미리 그립니다. A스타 같은 알고리즘이 이 일을 합니다. 아래층은 지역 계획기입니다. 그 큰 경로를 따라가되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것들에 반응해 움직임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자동차 내비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내비는 어느 도로를 타고 어디서 꺾을지 큰 길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도로의 펜 웅덩이나 갑자기 끼어든 트럭은 내비가 대신 피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운전자가 핸들을 돌려 실시간으로 피합니다. DWA는 바로 이 운전자 역할, 실시간 피하기를 담당하는 지역 계획기입니다. 전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지역이 지금 이 순간을 책임집니다. 그럼 DWA는 눈앞을 어떻게 피하는지 봅시다. 여기서 핵심 발상이 나옵니다. DWA는 영리한 한 수를 골똘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식해 보이지만 아주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로봇이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여러 움직임 후보를 잔뜩 뿌려보고 그중 제일 좋은 하나를 골라 실행합니다. 갈림길에 선 우리를 떠올려 봅시다. 왼쪽으로 몇 걸음, 가운데로 몇 걸음, 오른쪽으로 몇 걸음, 각각 걸어가면 어떻게 될지 머릿속으로 몇 갈래를 짧게 그려보고 제일 나아 보이는 쪽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DWA도 똑같습니다. 로봇에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여러 갈래의 후보 경로를 부채꼴처럼 펼쳐 상상하고 그중 최고를 하나 고릅니다. 완벽한 한 수를 짜내는 대신 여러 가능성을 실제로 굴려보고 고르는 겁니다. 이게 DWA의 심장입니다. 그럼 이 후보 하나하나가 정확히 무엇인지 봅시다. 로봇에게 내리는 움직임 명령은 딱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얼마나 빠르게 앞으로 나갈지 직진 속도 V입니다. 다른 하나는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틀지 회전 속도 오메가입니다. 이 회전 속도를 각속도라고도 부릅니다. 직진 속도 V와 회전 속도 이 두 숫자 한 쌍이 정해지면 로봇의 움직임은 하나로 결정됩니다. 로봇은 그 순간 하나의 매끈한 원호를 그리며 나아갑니다. 직진 속도가 크고 회전이 작으면 길고 완만하게 휘는 호가 됩니다. 반대로 회전 속도가 크면 그 자리에서 급하게 도는 짧은 호가 됩니다. 자전거 핸들을 살짝만 틀면 크게 원을 그리고 확 꺾으면 제자리에서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부채꼴로 뻗던 후보 하나하나는 결국 V와 회전 속도의 한 쌍이고 그 한 쌍이 곧 하나의 미래 궤적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V와 회전 속도를 아무 값이나 마음껏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로봇에는 최대 직진 속도와 최대 회전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그 이상은 못 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가로축을 직진 속도 V, 세로축을 회전 속도로 놓으면 로봇이 낼 수 있는 명령 하나하나는 이 평면 위에 한 점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 한계 때문에 가능한 점들은 이 평면 위, 커다란 사각형 상자 안에만 들어갑니다. 상자 밖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이라 아예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큰 상자가 로봇이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모든 속도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더 중요한 두 번째 제약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가 DWA라는 이름의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제약은 가속의 한계입니다. 로봇이 지금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다음 순간, 그러니까 아주 짧은 한 재어주기 동안 모터가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속도를 2배로 올리거나 달리던 중에 방향을 확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간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속도는 큰 상자 전체가 아니라 지금 속도 바로 주변의 좁은 창 안뿐입니다. 이 좁은 도달 가능 범위가 바로 동적창입니다.
여기서 이름의 핵심을 짚겠습니다. 동적이라는 말은 로봇 자신의 동역학, 즉 가속 한계 때문에 이 창이 현재 속도를 따라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절대 장애물이 움직여서 동적인 게 아닙니다. 이걸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자동차로 생각해 봅시다. 시속 60으로 달리는 중에 순식간에 0으로 멈추거나 핸들을 90도로 확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순간 낼 수 있는 속도는 지금 속도 근처의 좁은 범위뿐입니다. DWA는 이 동적창과 속도 한계가 겹치는 부분 안의 후보만 봅니다. 이제 동적창 안에 남은 후보들을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안전 때문입니다. 각 후보는 하나의 홀을 그리며 나아가는데 그 홀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가장 가까운 장애물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그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에 로봇이 브레이크를 밟아 안전하게 멈춰 설 수 있는가? 만약 그 후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속거리 안에 멈추지 못하고 충돌한다면 그 후보는 탈락입니다. 반대로 앞에서 여유 있게 설 수 있는 속도만 살려둡니다. 이걸 허용 속도라고 부릅니다. 운전할 때와 똑같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보고 지금 이 속도라면 앞차 앞에서 무리 없이 설 수 있는지를 늘 가늠합니다. 설 수 없을 만큼 빠르면 애초에 그 속도로 달리지 않습니다. DWA도 마찬가지로 부딪히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안전한 후보만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속도 한계도 통과하고 동적 창 안에 있으며 부딪히기 전에 멈출 수도 있는 안전한 후보들이 여러 개 손에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 안전한 후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겁니다. 어떤 건 목표 쪽으로 시원하게 향하고 어떤 건 장애물을 넉넉히 피해 돌아가고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굼뜹니다. 이 여럿 중에서 지금 실행할 최고의 후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로봇이라면 어떤 점들을 따져볼지 떠올려 보세요. 좋은 움직임이 갖춰야 할 조건 몇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장애물과 충분히 떨어졌는가, 너무 느리지는 않은가. 바로 이 세 가지가 DWA가 후보를 채점하는 잣대입니다. DWA는 살아남은 각 후보회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는 세 가지 항목을 저울질해 합친 총점입니다. 첫째, 목표 방향입니다. 그 호가 목표 쪽으로, 정확히는 전역 경로가 이끄는 방향으로 얼마나 잘 향하는가,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진척을 봅니다. 둘째, 여유 거리입니다. 그 호가 가장 가까운 장애물에서 얼마나 멀찍이 떨어져 지나가는가, 멀수록 안전하니 높은 점수를 줍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빠른가, 안전하답시고 기어가듯 굼뜨면 안 되니 적당히 빠른 후보에 점수를 더 줍니다. 이 세 점수를 각각의 가중치로 곱해 하나의 총점으로 합칩니다. 무거운 수식은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를 저울에 함께 올려 무게를 매긴 총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비는 거리에서 길을 고를 때 방향이 맞는지, 사람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 한산한지, 그러면서도 너무 돌아가 느려지지 않는지를 동시에 저울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총점이 가장 높은 후보 하나를 실행합니다.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니 후보 3개를 실제로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후보는 목표 쪽으로 아주 곧게 향합니다. 방향 점수는 만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필 장애물에 바짝 붙어 지나갑니다. 여유 거리 점수가 크게 깎입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위험하니 총점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후보는 반대입니다. 장애물을 아주 넉넉하게 크게 돌아 피합니다. 여유 거리 점수는 만점입니다. 하지만 목표에서 엉뚱하게 멀어지고 속도도 느립니다. 안전하긴 한데 목적지에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으니 이것도 총점이 아쉽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균형이 좋습니다. 목표 쪽으로 향하되 장애물과는 적당히 안전한 간격을 두고 속도도 굼뜨지 않게 유지합니다. 세 항목 어느 하나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가장 높습니다. DWA는 이 세 번째 후보를 골라 그 순간의 움직임으로 실행합니다. 한 항목만 극단으로 좋은 후보가 아니라 세 가지를 두루 잘 챙긴 후보가 이깁니다. 지금까지 조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봅시다. DWA의 한 사이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먼저 라이다 같은 센서로 지금 눈앞의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그 다음 현재 속도를 기준으로 동적창을 계산합니다. 도달 가능하고 안전한 속도의 범위죠. 그 안에서 여러 부위와 회전속도 후보를 촘촘히 뿌립니다. 각 후보가 그릴 짧은 미래 궤적을 시뮬레이션하고 목표 방향과 여유거리와 속도로 채점합니다. 총점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골라 그 속도 명령을 실제 로봇에 내립니다. 로봇이 그 명령으로 아주 조금 움직이고 나면
세상은 미세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사이클을 초당 수십 번 돌립니다. 그래서 DWA는 계획을 미리 짜두고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매 순간 눈앞을 보고 즉각 다시 정하는 반응형입니다. 이 DWA는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로봇에서 매일 돌아갑니다. 로봇 소프트웨어의 표준 프레임워크인 로스2에는 내부2라는 내비게이션 스택이 있습니다. 이 내부2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의 조향과 속도를 책임지는 지역 컨트롤러 자리에 DWA를 계승한 DWB 컨트롤러가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DWB는 플러그인 형태라 채점 항목 하나하나를 크리틱이라 부르는 작은 평가 모듈로 나누어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목표 방향, 크리틱, 장애물 크리틱, 속도 크리틱을 끼우고 빼며 상황에 맞게 튜닝하는 식입니다. 전체 구조는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전역 계획기가 지도 위에 큰 경로를 그리고 지역 컨트롤러인 DWB가 그 경로를 따라가며 매 순간의 속도 명령을 만듭니다. 참고로 퓨어 퍼슛 경로 추종도 같은 지역 컨트롤러 계열의 사촌입니다. 큰 경로를 그리는 층과 그 위에서 지금을 반응하는 층, 이 두 층이 맞물려 로봇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강력하지만 DWA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DWA는 아주 짧은 미래만 내다봅니다. 매번 코앞에 몇 순간만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정하죠. 이건 빠르고 반응적이려고 일부러 택한 근시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야 때문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최소점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 앞에 입구만 뚫는 디제아, 모양, 막다른 구조가 있다고 해봅시다. 로봇은 목표가 그 안쪽 너머에 있으니 목표 방향 점수만 보고 디제아 안으로 성큼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면 삼면이 막혀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도 당장은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코앞만 보느라 큰 그림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DWA만 홀로 쓰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전역 계획기와 갇혔을 때 빠져나오게 하는 복구 행동이 이 약점을 메웁니다. 그리고 새 점수의 가중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성능을 크게 좌우합니다. 참고로 부드러운 궤적에 강한 TEB라는 사촌 방법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몇 가지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첫째, DWA가 전체 경로를 짠다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DWA는 지역, 반응형이라 다음 짧은 움직임만 정합니다. 지도 전체를 가로지르는 큰 경로는 전역 계획기, 즉 A-스타 같은 알고리즘의 몫입니다. 둘째, 동적 장애, 동적이 장애물이 움직인다는 뜻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동적은 로봇 자신의 가속 한계 때문에 도달 가능한 속도 범위가 현재 속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셋째, 후보를 많이 뿌릴수록 무조건 좋다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당 수십 번이라는 실시간 예산 안에서만 뿌릴 수 있고 어느 정도를 넘으면 후보를 더 늘려도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먼 미래까지 예측한다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DWA는 아주 짧은 시간 지평만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은 매번 새로 정합니다. 이 네 가지만 바로잡아도 DWA를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오늘 배운 DWA를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DWA는 여러 V와 회전속도 후보의 짧은 미래 궤적을 시뮬레이션해서 그중 최고를 골라 실행합니다. 완벽한 한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미래를 굴려보고 고릅니다. 둘째, 동적창은 지금 속도에서 실제로 도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속도의 범위입니다. 이름의 동적은 장애물이 아니라 내 가속 한계 때문에 이 범위가 현재의 속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셋째, 살아남은 후보는 목표 방향과 여유 거리와 속도, 이 세 항목의 가중합으로 채점해 총점 1등을 뽑습니다. 이 셋을 한 문장으로 눌러 담으면 이렇습니다. 한 수를 골똘히 계산하지 말고 여러 미래를 굴려보고 골라라. 이게 DWA가 움직이면서도 눈앞을 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로봇이 움직이면서도 눈앞을 실시간으로 피할 수 있는 비결은 딱 이 한 가지였습니다. 완벽한 한 수를 계산하려 들지 말고 여러 미래를 굴려보고 그중 최고를 고르는 것.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 구독하고 새 강의를 받아보세요.